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준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기준금리 시기가 임박해 오니까 많이 빠지고 있죠. 여태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 기준금리 인하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즉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안정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기대와 달리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 그런지 약 한 7가지 6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금리의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됩니다. 2년물도 최근에 금리가 내렸고요. 10년물도 많이 내렸어요. 이 금리가 한때 10년물의 경우 지난해 9월 말경에 5%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JP모간 다이먼 회장은 막 6%, 7% 올라간다 얘기할 때예요. 그런데 최근에 10년물 금리는 4.0% 자스트에서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돈 흐름이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그 채권시장, 특히 국채시장으로 이동을 해요. 경기 불안 국면에서 이제 주식은 위험하고 국채가 안전하니까, 또 국채도 투자 수익률이 높거든요. 10년물의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불안한 채권에 있어 국채시장,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이제 흐름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많이 해요.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연기금, 그죠? 아니면 돈이 많은 그 기업들, 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국채가 또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혜택이 그 은행 등 금융권과 연기금이나 그 다음에 큰 회사한테 돌아간다. 그 유동성이 좋은. 그래서 이게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정시에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계 자금의 경우에는 주식은 이미 팔기 시작했고요.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는데, 채권도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 또 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주식시장으로 올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익 실현해 갖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네요. 기준금리 인하해도 소비 투자 감소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세미나 시간에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흔히들 그 금리와 소비 투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경제 이론에서 IS 곡선이에요. 그 SI가 이제 결국 저축과 투자 곡선인데, 기준금리 인하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본소득은 주가 하락으로 크게 줄었단 말이에요. 특히 서비스 소비가 크게 줄어요. 주가가 좋을 때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요. 미국은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쪽의 소비가 훨씬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 소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가 하락으로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를 꺼리죠.
어느 정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투자한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하거나 어려워지면 한참 기다리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의지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대, 또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 아니면 공영방송에서 경제 전문가들 내지는 경제학자들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분들은 교과서 이론이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금리만 인하하면 그럴 때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지, 경기가 나빠지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데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소비 증가하고 투자 증가한다는 이 기대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이 밖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 불안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회사채보다도 국공채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어렵기도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경기 불안 국면에 투자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다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애로가 생겨요. 또 대기업들은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경기 불황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그 비용이 훨씬 작게 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정리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계속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얘기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그 다음에 고용이 둔화되면 그때는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거품 논쟁이 있다면, 또 거품 논쟁이 없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의 예상 수익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품 논쟁이 없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거품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금리 인하 효과가 그래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조정은 불가피하다. 8월까지는 주가 많이 빠지면 금리 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아직도 다수 기업은 거품 논쟁이 있는 상태이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은 거품이 없더라도 그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자체가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임박해지니까 일본계 자금이 떠나고 고수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이렇게 제대로 해야 돼요. 그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나 또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경제 전문가, 또 아니면 주식시장,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 정도 경험이 없는 분들요, 그런 분들 얘기 듣고 시장에 접근하면 금리 인하 임박한 시기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